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공감하게 될 이야기, 그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사이다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김지연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서류 봉투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와 세금 납부 확인서가 나란히 놓였고 종이 가장자리에는 여러 번 접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를 모두 끝낸 날이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주소와 숫자를 다시 확인하며 지금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맡긴 책임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아파트는 전세로 계약돼 있었고 보증금은 금융상품으로 분산 운용해 두었습니다. 지연은 정기예금과 단기상품으로 나눠 이자 흐름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자 입금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며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을 다시 맞춰보았습니다. 원금은 손대지 않고 발생하는 수익만 활용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부 금액은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계좌에 남겨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강조하던 관리 방식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돈은 급하게 쓰지 말고 흐름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는 말이 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남편 정현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우는 테이블 위 서류를 힐끗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거 장모님한테서 받은 집 서류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오늘로 다 정리됐어. 현우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지연은 그 말투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관심이 없는 듯 보이지만 시선은 계속 서류 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정현우는 어머니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안부를 묻는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현우는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지연의 상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이 친정에서 집 하나 물려받아서 등기도 오늘 끝났대. 김말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이 전세인지 어디쯤인지 관리 방식은 어떤지 연이어 물었습니다. 현우는 정확한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며 대강만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말순의 표정에는 계산하는 기색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말순은 시장 근처 카페에서 오랜 지인 박순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지내며 자연스럽게 반말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차를 앞에 두고 자식들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순은 전날 통화가 계속 마음에 걸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며느리 친정에서 집을 하나 받았대. 박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반응했습니다. 요즘 집 한 채면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말순은 아직 자세한 건 모른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여러 계산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말순의 관심은 며느리 명의 아파트로 또렷하게 옮겨갔습니다. 카페에서 지인과 헤어진 김말순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들 정현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신축 아파트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지 전세나 월세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겹쳐 떠올랐습니다. 보증금 규모만 해도 평생 모은 돈과 비교해도 적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따라붙었습니다. 생각이 이어질수록 마음 한켠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은 외투를 벗고 거실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신축 아파트 내부 모습이 자꾸 그려졌습니다. 깔끔한 현관, 넓은 거실, 잘 갖춰진 주방 같은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오래된 빌라와 비교되며 생활 환경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집들은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장난 아니라던데. 다음 날 오전 말수는 동네 부동산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중개사 김동철과 마주 앉아 신축 아파트 시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신축은 집값이 어느 정도야? 김동철은 최근 거래 사례를 들며 매매가와 전세가, 월세 수준을 설명했습니다. 말수는 숫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증금만 해도 상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는 사실이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지내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말수는 길을 걸으며 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집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연이 집이 신축이라 했지? 내부도 꽤 좋다던데. 현우는 집이 깔끔하고 관리도 잘 된다고 대강 설명했습니다. 역시 신축은 다르긴 다르구나. 말수는 짧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집 구조와 생활 동선까지 자연스럽게 그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현우는 집에서 김지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낮에 어머니와 나눈 통화가 마음에 남아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네가 상속받은 집이 신축이라면서 꽤 좋냐고 물어보시더라. 지연은 고개를 들며 되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갑자기 궁금해하셔? 현우는 별 생각 없이 넘기듯 답했습니다. 요즘 집값 비싸니까 궁금하신가 봐. 지연은 그 말이 완전히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지연은 전세 계약서와 관리 계획표를 다시 꺼냈습니다. 신축 아파트 유지 관리 비용과 향후 운용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현우의 질문이 평소와 다르게 구체적이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괜히 서류를 한 번 더 정리하며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김지연은 며칠 사이 정현우의 말투와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전에는 집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던 사람이 식사, 자리나 TV를 보다가도 자연스럽게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말순과 통화한 이후부터 질문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집 말이야. 지금 새 들어있는 분 언제 나가? 지연은 젓가락을 멈추고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계약 아직 한참 남았어, 왜? 현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집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지연은 그 말이 단순한 근황 전달이 아니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며칠 뒤 현우는 다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입자 계약 끝나고 나가면 당분간 새 받지 말고 엄마 잠깐 들어가 사시라고 하면 어떨까? 지연은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들어가 사시면 전세나 월세 내실 수는 있고,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이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는 기준은 언제까지인데? 현우는 얼버무리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 반응만으로도 상황의 방향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조건도 없이 손해를 감수하라는 전제가 자연스럽게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배려 요청이 아니라 생활 공간을 넘기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상속받은 집이고, 임대 계획도 이미 다 세워놨어. 현우는 얼굴이 굳으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잖아. 지연은 그 말이 책임을 흐리는 표현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최근 상황을 차분히 되짚었습니다. 말순의 관심, 현우의 질문 변화, 실거주 제한까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집을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생활 공간으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지연은 이 문제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서랍에서 전세 계약서와 관리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계약 기간과 조건을 하나씩 눈으로 다시 짚었습니다. 파일을 정리해 제자리에 넣으며
마음속에서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만큼은 누구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김지연은 전날 밤 늦게까지 전세 계약서와 등기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현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세를 받지 말고 어머니를 드리자는 말이 단순한 제안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생활 공간 자체를 넘겨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감정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구조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서류 파일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예약해둔 법률사무소로 향하는 동안 확인해야 할 질문들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상속받은 집이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배우자나 시댁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한 지연은 변호사 이재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상속 경위와 최근 있었던 대화를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이재훈은 등기 서류를 확인한 뒤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배우자라도 임의로 처분하거나 거주를 강요할 권한은 없습니다. 지연은 그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재훈은 점유 문제가 생길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에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감정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지연은 단순한 법적 권리만 믿고 방치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이재훈은 사전 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등기 변동 알림 설정, 주요 서류 별도 보관, 통화 기록 관리, 필요시 내용 정리 문서 준비가 포함됐습니다. 지연은 수첩에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자신의 관리 체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지연은 곧바로 은행에 들렀습니다. 전세 보증금 운용 내역과 만기 일정, 출금 조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알림 설정을 재점검하며 외부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서류를 파일에 정리해 잠금 서랍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며 앞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다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집만큼은 누구의 요구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현우는 지연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지연은 잠시 현우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변호사 상담받고 왔어.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연은 더 설명하지 않고 식탁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말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말 오후 김지영과 정현우는 김말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말순이 얼굴 한번 보자며 전화를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가구와 낮은 천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거실과 낡은 장판은 말순이 불편함을 느낄 만한 환경이라는 인상을 줬습니다. 지연은 실내를 한번 훑어본 뒤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차를 내오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병원 이야기, 동네 소식, 날씨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화가 잠시 끊기자 말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연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요즘 너희 집은 참 좋겠다. 지연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축이라 집도 깔끔하고 관리도 잘 된다면서. 현우는 애매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응, 그렇긴 해. 지연은 두 사람의 표정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말순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요즘 계단 오르내리는 게 많이 힘들어. 무릎도 자주 쑤시고 밤에 혼자 있으면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말순은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세입자 계약 끝나고 나가면 그 집에 내가 좀 들어가 살면 어떻겠니? 현우는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가 잠깐만 지내시겠다는 거야. 지연은 시선을 현우에게 옮겼다가 다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전세나 월세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말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뒤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걸 꼭 돈으로 따질 필요는 없잖아. 세입자 나가고 나면 당장 다시 세 놓지 말고 내가 먼저 지내면 안 될까? 현우는 말순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바로 새 세입자 구할 필요는 없잖아.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본 뒤 다시 물었습니다. 잠깐이라고 하셨는데 기준은 언제까지인가요? 말순은 애매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몸 좀 괜찮아질 때까지만 있으면 되지. 지연은 그 대답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말순은 말을 멈추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생활하기도 훨씬 편할 거야. 나도 나이 들면 이런 집에서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 말 속에는 부탁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지연의 눈치를 살피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대답을 기다리듯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고 말순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찻잔을 내려놓은 채 김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표정에는 기대와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제가 관리하고 결정해야 하는 집이에요.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말순은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건 상황 보면 조정하면 되는 거지. 잠깐 지내는 건데 그렇게 딱 잘라 말할 필요는 없잖니. 현우는 두 사람 사이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힘들다잖아. 지연은 시선을 현우에게 옮겼다가 다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하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세를 받지 않고 집을 내주는 건 제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요. 말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지연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세나 월세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리고 잠깐이라는 말만으로는 기준이 안 서요. 말순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걸 꼭 정해놓고 살아야 해? 현우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도 그냥 잠시 지내겠다는 거잖아. 지연은 현우를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건지는 최소한 정해야 해. 말순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뭐 그렇게 큰 걸 바라니? 자식 집에 잠깐 들어가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마음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기준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자식집이라뇨? 제가 상속받은 집이 어떻게 현우 씨 집이 될 수가 있죠? 말순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대할 줄은 몰랐다. 현우는 말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을 낮췄습니다. 엄마, 조금만 진정하시고. 말순은 말을 끊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내가 괜히 말 꺼냈다. 말순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그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는 이미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김말순의 집을 나선 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운전대만 바라본 채 말이 없었고 김지연은 창밖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러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많이 서운해하시던데. 지연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서운하실 수는 있어. 그래도 기준 없이 집을 내달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현우는 한숨을 섞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딱 잘라 말한 거 아니야. 지연은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물은 건 전세랑 기간이었어. 그게 왜 차갑게 들려야 해?
현우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는 좀 융통성도 있어야지. 신호 대기 중 차가 멈춰 섰을 때 현우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렇게 따질 거면 그냥 내려. 순간 차 안 공기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잠시 현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 잊었나 본데 이 차 내 차야. 현우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지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우 씨 출퇴근 어려울까봐 내 차 쓰게 했는데 지금 현우 씨한테 이런 말 들은 마당에 같이 차 탈 이유가 있나?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현우 씨, 어서 내려. 차 안에는 짧지만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우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굳어갔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위치가 한순간에 흔들렸다는 걸 느끼는 표정이었습니다. 뒷차의 경적 소리가 들리자 현우는 마지못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를 다시 출발시키며 거울로 멀어지는 현우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씁쓸함이 스쳤지만 동시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분명해졌습니다. 김지연은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를 몰고 돌아오는 내내 거울 속에서 멀어지던 현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씁쓸함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간단히 씻고 불을 끈 채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편 현우는 길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졌지만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출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배차는 계속 취소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현우는 지친 얼굴로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창밖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억울함과 불편함이 뒤섞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현우는 집안이 조용한 걸 느꼈습니다. 지연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우는 물 한 잔을 마신 뒤 휴대전화를 들고 잠시 통화를 나눴습니다. 표정에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지연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움직이던 시간대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고 따뜻한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 쪽에 서 있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현우는 아무 생각 없이 차키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조용히 손을 뻗어 차키를 가져갔습니다. 현우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지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 그 얘기 듣고 내 차 계속 타고 다니게 할 순 없잖아. 현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짧게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현우 씨가 출퇴근할 때 거의 계속 이 차를 썼잖아.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차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게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현우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차키를 가방에 넣으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제 내 차는 내가 쓰려고. 지연은 더 말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에 남은 현우는 텅 빈 식탁과 사라진 차키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차 안에서의 장면이 생활 속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정현우는 한동안 식탁 앞에 서 있다가 비어있는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늘 있던 아침밥이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부엌 쪽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가방을 챙겼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차키는 없었습니다. 출근길을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날 밤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기억까지 떠올라 괜히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 무렵 현우는 결국 어머니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투에는 억울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지연이가 차키를 가져갔어. 나보고 쓰지 말래. 말순은 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갑자기 왜? 그 차 내가 맨날 타고 다니던 차잖아. 현우는 답답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집 얘기하다가 좀 크게 말이 오갔거든. 그 뒤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차도 못 쓰게 하고 아침밥도 안 해놓고 그냥 나가버렸어. 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면 어떡해. 내가 그 차 몰고 다닌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나도 그 차 여러 번 타봤잖아. 그럼 누가 봐도 내 차라고 생각하지. 현우는 전날 밤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어제는 차에서 내려서 택시 잡느라 한참을 밖에 서 있었어. 오늘은 아예 차를 못 쓰게 하니까 더 답답하고. 말순은 혀를 차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들 고생하는 건 하나도 안 보이나 보다. 자기 기분 상했다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같이 살기 힘들지. 전화를 끊은 뒤 말순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통제하려 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집 문제까지 겹쳐 떠올리자 마음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말순은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김말순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차를 못 쓰게 됐다는 이야기, 아침밥이 없었다는 말, 택시를 기다리며 고생했다는 이야기까지 하나로 엉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불편함은 점점 분노로 굳어갔습니다. 말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린 뒤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아, 지금 통화 가능하니? 지연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수는 서두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현우 차 키를 왜 가져갔니? 그 차는 늘 현우가 타고 다니던 차잖아. 나도 그 차 여러 번 같이 탔고, 갑자기 그러면 현우는 출근을 어떻게 하니? 지연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차는 전부터 제 차였어요. 지연은 이어서 말을 보탰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현우 씨를 배려한 거예요. 기름 한 번 직접 넣은 적도 없었고, 기름 떨어질 때마다 제 카드나 현금을 받아가서 주유했잖아요. 차 관리도 대부분 제가 했고요. 말수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차를 거의 몰지 않았던 건 사실이잖니. 늘 현우가 몰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걸 이제 와서 갑자기 내 차라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지. 지연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차를 몰지 않았던 건 현우 씨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배려했던 거고요. 그게 제 차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집안 식구끼리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니? 아들이 그렇게 불편해하는데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워?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집 이야기로 서로 많이 불편해졌잖아요. 그 상황에서까지 제 차를 계속 타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말순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정말 너무한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면 집안이 편할 리가 있겠니? 지연은 짧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제 기준은 분명해요, 어머니. 말수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종료음이 귀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통화로 상황이 더 커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말순이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김말순의 손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기준은 분명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더 거칠게 자극했습니다. 말수는 거실을 서성이다가 창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속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겪었다는 불편함, 차를 못 쓰게 됐다는 이야기, 아침밥이 없었다는 말까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잠시 후 말수는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린 뒤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현우야, 아까 내 얘기 들으니까 더 생각이 나서 말인데, 너 지금 많이 불편하지? 현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직도 좀 답답해. 말수는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얘기 좀 해볼게. 전화로는 말이 안 통한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히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며느리가 선을 너무 넘었어. 이대로 두면 나중엔 더 큰 소리 날 거다. 통화를 끊은 말수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외투를 걸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말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로 나설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의 집이 있는 동을 확인하고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문득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한낮이었습니다. 지연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는 걸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만 짧게 남겼습니다. 퇴근하고 잠깐 얼굴 좀 보자. 말수는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도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목소리와 며느리의 단호한 말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쌓여갔습니다. 문자를 다시 확인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컵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해가 기울 무렵 말수는 다시 아파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회사 가방을 맨 채 아파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못할 순간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은 회사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벤치 근처에 서 있던 김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지연은 가방 끈을 고쳐 쥐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순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차키 가져간 거 아직도 그 생각 그대로니? 현우가 하루 종일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느냐? 지연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불편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차는 제 차예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 차를 몰고 다닌 적이 거의 없잖아. 늘 현우가 몰았고, 나도 그 차 여러 번 탔고, 누가 봐도 현우 차처럼 보였어. 지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차예요. 제 차. 현우 씨 지분은 제로예요. 제가 그동안 차를 몰지 않았던 건 현우 씨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현우 씨 차였으면 제가 왜 기름 넣고 관리하고 그랬겠어요. 말순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못하게 하면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니? 아들이 출근길부터 고생하는 게 내 눈에는 안 보이니?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차 안에서 현우 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차도 아닌데 저한테 내려서 가라고 했어요. 그것도 길 한복판에서요. 말순의 눈이 잠시 크게 떠졌습니다. 지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느꼈어요. 제가 가진 것, 제가 지켜온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있다는 걸요. 그 말 듣고도 제 차를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듯 하고 다니게 할 수는 없었어요. 말순은 입술을 다물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차를 못 쓰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어요. 주변을 오가는 발소리만 잠시 크게 들렸습니다. 말순의 표정에는 처음과는 다른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이 대화가 이제 단순한 차 문제를 넘어섰다는 걸 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흐른 침묵 끝에 김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대화 나누기가 그러네요. 집으로 올라가서 마저 얘기 나누시죠. 지연은 짧게 말한 뒤 현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숫자 표시등이 하나씩 올라가는 동안 공기만 더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을 벗는 짧은 순간에도 말순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실내 불을 켜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앉으며 집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돈된 거실과 넓은 창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 차 얘기는 그렇다 치자. 그럼 집 얘기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지연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집 얘기요? 말순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부인한테서 받았다는 그 아파트 말이야. 현우가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가족 재산 아니니. 지연은 숨을 한번 고른 뒤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 집은 친정에서 저한테 맡기신 집이에요. 제가 관리하고 책임지라고 넘겨주신 거고요.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현우도 그 집 덕 보고 있는 건 맞잖니. 세입자 들여서 전세 놓고 돈도 들어오고 부부가 같이 살림하는데 그렇게 딱 잘라 나누는 게 맞니? 지연은 흔들림 없이 받아쳤습니다. 생활은 같이 하지만 재산은 각자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 집 관리나 결정은 제가 맡고 있어요. 말순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세입자 계약 끝나면 그 집 그냥 비워둘 생각이니? 지연은 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말순은 잠깐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본심을 꺼냈습니다. 비워두느니 내가 잠깐 들어가 살면 서로 편하지 않겠니? 집도 관리되고 현우도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거실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단번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순이 결국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김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거실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세입자 계약도 아직 남아 있고요. 계약이 끝난다고 해도 그 집을 비워둘 계획은 없어요. 말순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니? 어른 하나 들어가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지연은 숨을 한번 고른 뒤 또렷하게 이어갔습니다. 집은 사람이 잠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관리와 책임이 따르는 자산이에요.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건지, 월세로 할 건지, 전세로 할 건지도 전혀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걸 아무 준비 없이 결정할 수는 없어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꼭 돈 얘기부터 해야 직성이 풀리니. 가족끼리 그렇게 계산적이면 정이 떨어지는 법이야. 지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말순은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그 집 망가뜨릴까봐 그러니? 집 관리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지연은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관리라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험, 수리, 비용 정리까지 전부 책임이 따라요. 말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너 진짜 너무한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나도 더는 좋게 말 못하겠다. 지연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말순의 요구가 점점 억지로 변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말순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눌러두던 감정이 더는 숨겨지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른 말순은 목소리를 낮추더니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 다 맞다 치자. 그래도 내가 그냥 들어가 살겠다는 것도 아니잖니. 지연은 말없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다음 말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이야. 내가 조금 맞춰줄 수도 있고, 월세도 너무 무리한 수준만 아니면 생각해 볼 수 있고, 가족끼리니까 융통성 있게 정하면 되지 않겠니? 지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는 게 얼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순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상황 봐 가면서. 지연은 바로 끊어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애매한 상태로는 어떤 계약도 할 수 없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꼭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야겠니? 지연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냉정한 게 아니라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말순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며느리 집에 들어가 사는 게 그렇게 큰 죄니?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지연은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편하게 사시는 것과 제 자산 운영을 바꾸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말순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집 위치도 좋고 신축이라 살기 편하잖아.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낫지? 지연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순의 말 속에서 진짜 이유가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집값도 계속 오르는 동네고 그런 좋은 집을 그냥 남한테 맡겨 두는 게 아깝지 않니? 지연은 더 이상 둘러대지 않는 말순의 태도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요구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말순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을 남한테 맡겨 두는 게 아깝지 않니? 지연은 말없이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 역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고 신발 벗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뒤 정현우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퇴근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지연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놀라기보다는 긴장한 기색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얘기하고 있었어? 말순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현우는 한숨을 작게 내쉬며 소파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과 점심 통화가 머릿속에서 겹쳐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현우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순 역시 아들을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 퇴근하고 온 김에 같이 얘기하자. 이 집 문제 그냥 둘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우는 입술을 잠시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얘기 어디까지 든 거야? 말순과 지연의 시선이 동시에 현우에게 향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한층 더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흐른 정적 속에서 김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선은 아들 정현우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좀 얘기해봐라. 지연이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한다. 현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지연 쪽을 한번 보고 다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엄마 말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지연의 눈빛이 바로 굳어졌습니다. 현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입자 나가면 집이 비는 건 맞고. 그냥 놀리는 것보다 가족이 쓰는 게 낫지 않아?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증금 얘기 꺼낸 거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오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나중에 맞춰가면 되지. 엄마가 거기서 평생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순이 바로 거들었습니다. 그래, 잠깐만 들어가 살겠다는 거잖아. 지연은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우 씨, 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현우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딱 잘라 거절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잖아. 지연의 표정이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하자는 말이 결국 내가 책임을 다 떠안으라는 말로밖엔 안 들려. 현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말순 쪽을 바라보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도 괜히 이런 얘기 꺼낸 건 아니잖아. 지연이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말순의 입가에 힘이 실렸습니다. 봐라, 현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지연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결국 어느 쪽에 서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차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도 또렷해졌습니다. 거실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기색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말순 쪽을 한번 보고 다시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자. 엄마도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잖아.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실망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편하게 지내고 싶으신 거 이해해. 그런데 그걸 왜 제가 떠안아야 하느냐는 거야.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은 양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지연의 눈빛이 단번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족이면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현우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연은 낮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차에서 나한테 내리라고 했지?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어. 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가 없어. 말순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또 왜 끄집어내니? 지연은 말순을 보지 않고 현우에게만 말했습니다. 현우 씨, 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거고 설득도 안 당할 거야.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할 거야. 현우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현우 씨 어머님, 여기까지예요. 거실안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잠시 말이 끊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마지막 말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김말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생각인지 알겠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너무 흥분하지 말고. 말수는 손짓으로 현우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시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 문제 하나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는 줄은 몰랐다. 지연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단호한 게 아니라 제 거를 지키는 거예요.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결국 그 집은 내가 끝까지 관리하겠다는 거네. 현우가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지연아, 그렇게 딱 잘라 말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지연은 현우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흐리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 딱 잘라 얘기해야지. 현우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우는 내 남편이야.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같이 고민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같이 고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까지 같이 할 순 없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 너도 알잖아. 굳이 남한테 맡겨둘 이유가 있니? 지연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우리도 그냥 넘기지는 않을 거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말순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 압박으로 들려요. 거실 공기가 단번에 무거워졌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말순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지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집 문제로 더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현우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더 커질 수도 있잖아. 지연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커질 만큼 커졌어. 잠시 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집어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 관리도 제가 다시 정리할 거예요. 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가 사시는 일은 없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단정 짓겠다는 거니? 지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네, 현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될 거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그냥 넘기지 않을 거다. 지연은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거실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더 말하지 않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걸음이 결심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잠시 거실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김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현우는 소파 옆에 서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집 하나 때문에 사람을 저렇게 밀어내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도 좀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건 있잖아. 말순의 시선이 곧바로 현우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며느리 집에 잠깐 들어가 살겠다는 말 한 게 그렇게 큰일이니? 현우는 대답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우 내가 좀 나서서 말렸어야지.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더 커질 줄은 몰랐어.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렇게 단호하게 나오면 나도 물러날 생각 없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더 크게 만들지는 말자. 말순은 짧게 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야. 거실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말순의 표정에는 쉽게 꺼지지 않을 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지연은 더 이상 미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합의서와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렇게까지 가야 했을까? 지연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지금이 아니면 계속 끌려다닐 것 같아.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자료까지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연은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선택들에 대한 책임이야. 그리고 이재훈 변호사가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지급과 부부 공동주택 매각, 재산 분할 조건 모두 합의됐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며칠 뒤 김말순에게도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말순의 목소리가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집까지 손대야 한다는 거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데? 지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목 책임도 정리된 거예요. 잠시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말순은 평생 불편하다고 투덜대던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매각한 금액 일부는 지연의 위자료로 지급됐고 남은 돈으로는 현우와 함께 들어갈 낡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이사 당일 말순은 텅 빈 거실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몰랐네. 현우는 말없이 짐 상자만 옮겼습니다. 동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느리 재산을 탐내다 법적 분쟁까지 갔다는 이야기, 집을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낡은 전셋집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며
말순의 평판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모임에 불리지도 않았고 전화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새로운 주거지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깊게 스며드는 공간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지연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이제 다시 평온이 찾아올 거야. 테이블 위에 놓인 차 키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낡은 전셋집 골목은 해가 지면 금세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계단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겹겹이 붙어 있었고 복도에는 습한 냄새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현우는 퇴근 후에도 말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밀려났고 주말에도 집안에 틀어박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말수는 집에만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동네 부동산들을 하나씩 기웃거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붙어있는 매물 가격표를 몰래 들여다보다가 직원이 다가오면 아무 일 없는 척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요즘 이 근처 시세가 얼마나 하죠? 작게 던진 질문에도 답을 듣고 나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은 이제 손에 닿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지연의 하루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식사를 즐겼습니다. 주말에는 집 안정리를 하며 작은 화분을 들였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됐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휴대전화로 부동산 알림 메시지를 스쳐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는 시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삶이 이미 충분히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으로 번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더 흥미롭고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